반갑습니다. 엑셀을 디자인하는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독자분께서도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좀 문의를 주신 적이 있으신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목록을 기준값으로 인지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출력하는 형태의 함수들을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래서 목록을 포함을 해서 기준값을 잘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먹고자 하는 기준 목록을 잘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단점이라면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간혹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경우가 발생을 했다면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한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함수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dget이라는 함수입니다. 이 dget이라는 함수는 VLOOKUP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값 왼쪽에 있는 값을 찾아주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논리를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AND와 OR 조건으로도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작동시킬 수 있다는 이 포인트도 같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문제집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dget부터 시작해서 daverage까지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이렇게 차례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사전 작업이 조금 필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목록을 인식시키기 전에 전체 범위를 우리가 계속해서 잡아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름 정의를 좀 해놓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날짜부터 쭉 아래로 드래그를 해주셔서 왼쪽 위 이름 상자라고 하는 곳 있죠. 클릭해 놓고요. 청과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할게요. 청과라고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청과. 그리고 엔터키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범위를 지정한 이 구간이 청과라는 이름 정의가 되었죠. 그리고 청과 목록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아랫부분을 좀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적당한 위치 클릭해 주시고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데이터 탭 클릭해 주시고요. 데이터 도구 카테고리 안에 중복된 항목 제거 클릭해 놓도록 할 거고요.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연 속성값을 이렇게 출력을 받아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 보면 첨가 목록이 있죠. 이 부분을 다중으로 선택을 할게요. 컨트롤 버튼 누른 채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범위가 다중으로 선택이 되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 요성 검사 클릭해 주시고요.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원본에 마우스를 클릭해 주시고요. 고연 속성값이 들어가 있는 목록을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목록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선택을 좀 해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첨가 목록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중복값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시를 좀 해놓도록 할게요. 셀 강조 규칙에서 중복값 클릭하시고요. 자, 이 부분은 녹색으로 좀 바꿔놓도록 할게요. 자, 서식을 녹색으로 바꾸고 확인 눌러놓도록 할게요. 녹색이 칠해진 부분은 중복된 값이 있다는 구간이 되겠죠. 목표 판매량부터 dget 함수,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첫 번째 함수입니다. 는 해주시고요. 모든 인수 3가지 들어가는 건 동일하다고 했죠. 그래서 한 가지만 잘 함수 사용법을 익히게 되시면 다른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정렬을 왼쪽으로 해놓고 좀 시작을 할게요. 는 해주시고요. dget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첨가라고 이름 정의한 부분 있죠. 콤마 찍어두도록 할게요. 이름 정의된 부분의 범위를 잘 선택을 했고요. 필드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목록, 여기 목표 판매량을 찾고 싶어요. 콤마 찍도록 할게요. 그리고 크리테리아 이 부분은 반드시 목록이 포함이 된 조건이 있는 밑에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른쪽으로 복사 붙여넣기 할 거죠. 그래서 혼합 참조를 열만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키위 28 잘 출력이 됐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키위는 가장 상단에 있습니다. 기준값으로부터 찾고자 하는 기준값으로부터 왼쪽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있죠. 기준값이 여기 있고 찾고자 하는 값은 왼쪽에 있습니다. 28 잘 출력이 되었죠. VLOOKUP의 한계를 이런 식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를 하면은 대구 날짜까지 이렇게 출력이 되었죠. 이 날짜 부분은 형식을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표시 형식에서 간단한 날짜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날짜가 1월 2일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범위, 필드, 목록, 그리고 찾고자 하는 기준값이 있는 이 부분을 쭉 드래그 해주는 이 인수 구성은 모두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dCountA 함수 보도록 할게요. 목표 판매량 클릭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OR 조건입니다.
찾고자 하는 기준값 행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거 볼 수 있죠. 예전에 우리가 고급 필터 강의에서 이런 식으로 AND 그리고 OR 조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단 카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위아래로 행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조건은 OR 조건이죠. 여기에서 는 해주시고요. 이번에도 정렬을 왼쪽으로 해놓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는 해주시고요. D count A까지 반드시 적어 주셔야겠죠. A까지 가로 열어주시고 청과 그리고 콤마 찍도록 할게요. 찾고자 하는 건 목표 판매량이죠. 클릭해 주시고 콤마 찍고요. 크리테리아 기준값은 반드시 목록을 포함을 해서 아래로 쭉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혼합 참조를 10만 고정해서 가로 닫고 엔터 쳐보도록 할게요. 검사는 하고 복사 붙여넣기 하도록 할게요. 수박과 참외, 수박이 여기 있네요. 39. 수박은 색깔이 칠해졌기 때문에 중복된 값이 있을 것 같네요. 수박 여기 2개가 있고요. 참외는 여기 있네요. 그래서 하나, 둘, 3개. 총 목록에 있는 개수값은 3개가 될 거죠. 날짜와 지역도 드래그를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 지역 각각 3개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dCount라는 함수는 문자 값을 제외한 숫자 값만 카운팅을 해주죠. 이번에도 왼쪽 정렬을 할게요. 는 해주시고요. dCount 가로 열어주시고요. 첨가 해주신 다음에 콤마 찍고 목표 판매량 클릭해 주시고요. 콤마 찍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목록 크리테리아는 반드시 목록을 포함해서 기준값이 있는 구간까지 드래그를 합니다. 그리고 혼합 참조를 10만 고정을 합니다. F4번 키를 차례대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뀌어지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골드 키위, 여기는 색깔이 안 칠해져 있기 때문에 고유한 값 하나만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를 하면은 지역이란 값은 문자이기 때문에 숫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0으로 출력이 되는 걸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dsum 해보도록 할게요. dget 함수와 마찬가지로 많이 쓰이는 함수입니다.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AND 조건을 통해서 목표 판매량 합계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날짜, 목록이 중복으로 적혀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건은 다르게 들어가 있어도 됩니다. 자, 이번에도 정렬을 왼쪽으로 바꿀 거고요. 는 dsum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아까 이름 정의한 첨가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필드는 우리가 지금 목표 판매량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콤마 찍을게요. 크리테리아는 날짜 구간 행으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죠. 그리고 크리테리아 조건값도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목록 범위를 정해 줄 거고요. F4번 키 눌러주셔서 10만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치면은 268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월 15일보다는 크고요. 그리고 3월 15일보다는 작습니다. 이 구간이 되겠네요. 그래서 57부터 39까지 쭉 드래그를 해서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268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지역은 합계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 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복습입니다.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는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 왼쪽 정렬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D 프로덕트 불러주시고요. 자, 이러면은 첨가 목록 이 부분을 지금 가리고 있죠. 가운데 정렬을 하면 이렇게 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왼쪽 정렬을 하고 함수식을 입력을 한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첨가 콤마 찍고요. 찾고자 하는 필드는 목표 판매량 클릭해 주시고 콤마 찍고 크리테리아는 첨가 목록을 아래로 쭉 드래그를 합니다. 그리고 10만 고정시켜 주도록 할 거고요.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5화나 9이 잘 출력이 되었네요. 검사는 해보도록 할게요. 바나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고요. 그리고 사과네요. 사과는 바로 밑에 있네요. 88 곱하기 59. 프로덕트라는 개념은 곱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88 곱하기 59 해볼까요? 는 88 곱하기 59 하면은 5화나 9이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지역, 날짜, 단가는 곱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하지 않도록 할게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통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해주시고요. dmax 불러주도록 할게요. 갈로 열고 첨가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이렇게 이름 정의한 부분 넣어주시고요. 콤마 찍고 목표 판매량 클릭해 주시고요. 콤마 찍고 크리테리아 부분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첨가 목록이 있는 크리테리아 부분 찍어주신 다음에 10만 고정해서 혼합 참조 완성시켜주도록 할게요. 갈로 닫고 엔터 치면은 목표 판매량 84. 블루베리 한번 볼까요? 블루베리는 중복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84 그리고 68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은 84죠.
잘 출력이 되었고요. 단가부터 날짜, 지역까지 쭉 드래그를 할게요. 단가 7,500원이네요. 84가 큰 값이 맞았고요. 단가도 그러면 7,500원이 출력이 된 게 맞겠죠. 날짜 이 부분은 형식을 간단한 날짜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날짜가 큰 값이라면 출력이 되었겠죠. 밑에 있는 이 부분 3월 4일이 더 큰 날짜 값이죠. 그래서 여기 날짜는 3월 4일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민 함수도 한번 볼게요. dmin 함수, dmin. 자, 지금부터는 다 복습이기 때문에 빨리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목표 판매량 찍어주시고요. 첨가 목록 드래그해서 범위를 혼합 참조해 주시고 가로닫고요. 복사해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단가 미니멈이죠. 미니멈 3,800원 고구마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3,800원 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만 출력이 되었겠네요. 날짜는 형식을 바꿔놓도록 할게요. 3월 18일. 자, 이번에는 목록이 3개가 있습니다. 크리테리아가 3개가 있죠. 이때는 왼쪽으로 바꿔놓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는 디에버리지 해주시고요. 첨가 콤마 찍고 목표 판매량 콤마 찍고 첨가 목록을 이렇게 범위 선택해 주시고 열만 고정해서 발로 닫고 엔터 치도록 할게요. 자몽, 감자, 토마토의 목표 판매량 평균은 10분네요. 한번 볼까요? 자몽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감자 찾아볼게요. 감자 여기 있고 토마토 여기 있네요. 색깔을 이런 식으로 좀 칠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오른쪽 아래 보면 평균 19 잘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를 해서 단가까지 평균을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평균을 구할 대상은 아니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지워 놓도록 할게요. 단가 이 부분 4683.33333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 볼 수 있죠. 이 부분도 한번 검사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 5,500원부터 토마토가 있는 이 부분을 드래그를 했습니다. 오른쪽 아래를 볼게요. 여기는 소수점 자리가 반올림 되어 있는데 일단 4683 잘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자릿수를 좀 줄여서 똑같이 이렇게 좀 맞춰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4683 잘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dget이라는 함수는 VLOOKUP의 기준값 왼쪽에 있는 값을 찾아놓은 논리를 완성시켜주는 데이터베이스 함수고요. 그리고 AND와 OR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을 다중으로 선택을 해서 값을 찾을 수 있다. 이 로직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